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에 같이 하는 게 영광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아까 소개하신 굉장히 어려운 제목의 책이 있는데 한국 사회의 압축적 개인화와 문화변동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제가 뭐 이론적이고 경험적으로 기초해서 그렇게 쓴 책인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기초해서 세대와 젠더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고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넘어갈 수 있나 이 문제를 조금 그냥 그 책하고는 약간 독립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처음에 이제 세대 불평등과 젠더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챕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세대 갈등이든 젠더 갈등이든 전부 다 불평등의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세대 간에 뭔가 불평등이 존재한다, 젠더 간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랑 관련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서로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세대 간의 이해하기가 힘들다, 남녀 간의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거는 문화 차이의 문제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이 전부 다 불평등과 서로의 문화 차이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와 성별이라는 것이 같이 얽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어떤 사회 불평등의 의식에 어떤 차이가 오나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산업화 세대,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냥 보통 쓰는 말이죠. 산업화 세대라고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세대, 그리고 2030, 뭐 MZ 세대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차이를 보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산업화 세대하고 민주화 세대에는 성별로 분류를 하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인터뷰할 때 어떤 할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은 죽도록 하고 남편 다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민주화 세대까지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라든가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이렇게 주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대체로 남성들을 따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별 격차라는 게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대 갈등이라고 할 때 성별 문제하고 크게 얽혀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30 세대, 청년 세대로 오면 여기서부터는 남성과 여성이 굉장히 문화적인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지만 이 세대를 하나의 키워드로 같이 여성과 남성을 공동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키워드로 본 거는 산업화 세대의 불평등 의식이라는 거는 약간 가불관계가 창출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약간 인격적인 종속의 문제죠. 그런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약간 체념하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비해서 민주화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좀 근대적이고 시민사회적인 그런 식의 방식으로 불평등 문제를 보는데 흔히 이걸 계급론 또는 정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사회하고 정치철학 쪽의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30 남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불평등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수저론, 그죠? 흑수저, 금수저 이런 문제, 세습 중산층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식의 문제, 그 다음에 그거랑 관련돼서 공정성이라는 키워드, 이건 좀 남성적인 거예요. 여성 같은 경우에 사회불평등에 대한 의식으로 단연 페미니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남녀 간의 이 청년 세대에서 굉장한 갈등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쭉 보면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지금 키워드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다른데 과연 함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갈 수 있을까?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세대 불평등과 젠더 갈등 여기서 보면요. 전통적으로 저는 이제 사회학을 최종적으로 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젠더 갈등이나 이런 그 세대 갈등이라던가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풀어갈 때 있어서 풀어갈 수 있는 관점에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봐야지만 풀어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사회학적 관점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회학에서 사회 불평등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된 재화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늘어날 수 없는 재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그렇죠. 아파트, 부동산, 아니면 뭐 자동차, 뭐 재화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제한된 재화를 어떻게 양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를 불평등의 문제로 인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사회 불평등을 차별의 문제, 차이의 문제로 보는 그런 관점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집단적인 범주들 간에 뭔가 사회가 차별을 한다, 다른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평가를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비정상이고 어떤 게 중심적인 핵심적인 사람들이고 어떤 게 주변화된 사람들이다. 고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본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을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로 나누고 어떤 범주별로 다르게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불평등하게 대우한다. 이런 식의 이제 접근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단순히 재화를 어떤 식으로 뭐 똑같이 분배할 것이냐 구별되게 분배할 것이냐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다른 사람과 나와의 차이 아니면 어떤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차이를 그대로 그게 다르지만 평등한 거다라고 인정을 해주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체인 것처럼 저 사람도 주체다라고 인정을 해주냐. 아니면 나는 주체지만 쟤는 비정상이니까 쟤는 주체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타자화를 하거나 주변화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라는 거는 불평등의 문제 또는 문화 차이의 문제에 있어서 세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세대라는 개념은 어떤 연령 집단의 문제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세대다 그러면 30년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정도의 연령 집단을 가지고 있는 그 내부에 30년 정도를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보통 얘기하는데 이때 이 세대가 그냥 연령 집단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대라는 개념을 굳이 쓰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어떤 독특한 사회적인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통의 다른 연령 집단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사회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데 특히 사회가 빨리 변화할수록 세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0년 사이에 엄청나게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30년 그 윗세대와 아랫세대 간의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들 사이에 사회에 대한 경험의 인식, 경험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럴 경우에 세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럴 때 그 경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불평등의 경험으로 재화의 불평등 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고 문화적인 차이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젠더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젠더도 이제 개념이죠. 그러니까 세대 개념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한 질적 다름이라고 얘기하면 뭐 윗세대 기성세대는 이런데 젊은 세대는 저래.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르지? 젊은 세대가 잘못된 거야. 쟤네들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어. 아니야 기성세대들 꼰대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한다는 거죠. 성별도 마찬가지고 여성과 남성이라는 게 남자가 여태까지 항상 역사에서 핵심이었으니까 항상 주인이었으니까 남자가 정상이고 여자들 생각하는 건 정말 이상해. 여자들은 좀 뭔가 이렇게 군대를 보내든지 뭐 어떻게 정신무장을 좀 시켜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낫다. 경제활동을 하기보다 이런 식의 문제가 그런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반면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도 똑같은 남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도 그 학력에 있어서 성적에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잘하는데 왜 우리가 차별받아야 돼? 이런 식의 이제 의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별이라든가 또는 성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경험의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젠더에서 중요한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세대 갈등이나 젠더 갈등과 관련되는 어떤 사회 불평등과 문화 차이의 문제를 야기하는 굉장히 중심적인 집합적 범주가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세대와 성별 간에 어떤 사회 불평등 의식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면 한국은 굉장히 산업화가 급격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서구에서는 한 300년 정도, 200~300년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 변화가 한국에서는 언제 한 60년, 70년 사이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년, 70년이면 한 세 세대가 전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대 간의 문화 격차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우리가 여러분 아마 기성세대분들이 다 느끼시겠지만 유교 문화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젊은 세대하고 소통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 기성세대들은 유교 문화가 너무 당연한 걸로 피부에 완전히 익숙한 것인데 젊은 세대는 유교걸, 뭐 유교보이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문화 차이를 가져오는데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서구 문화에 굉장히 많이 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개인주의적인 MZ세대 뭐 이런 세대담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청년 세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세대의 경우에는 성별로 개인주의 문화의 양상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세대별 문화 격차를 이해하려면 젊은 세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성별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문화 차이는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의식에서도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불평등과 젠더 갈등 이게 맞나요?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그 산업화 이후에 한국의 세대 범주는 대체로 세대 범주가 중요한 건 뭐냐면 교육 수준이 변화했어요. 과거의 세대들은 말하자면 산업화 세대들은
북졸, 중졸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세대죠. 저 같은 세대인데 이럴 경우에 대학 진학률이 한 30몇 % 정도였어요. 그러면 문과는 상대적으로 고졸들이 많았던 시대죠.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70% 이상이 대학을 갑니다. 그럼 대졸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교육 수준이 굉장히 변했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변했다는 건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있고 그 세대범주의 중요한 문제, 세대범주가 중요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 수준의 변화, 그 다음에 직종 변화라는 거는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과거에는 농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다음에 민주화 세대에는 이제 어떤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이런 어떤 기업 이런 식의 어떤 사무직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제조업에 취업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았다면은 지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배달업을 하고 있거나 서비스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소수가 이제 정규직으로 공기업이라던가 이런 데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직업 자체가 굉장히 바뀌었다. 이거는 산업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성향의 변화도 우리가 굉장히 선거 결과라던가 이런 걸로 확인이 되는 것이고 문화적 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에서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X세대, 2030 세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볼 때 이제 X세대라는 경우는 집단적 변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특별히 이렇게 X세대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그만큼 변별력이 없어서 그래서 나머지 세 세대를 좀 비교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세대 같은 경우 보면 아까 이제 제가 가불관계가 창출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도 이제 뭐 교사들도 어저께 굉장히 막 시끄럽게 막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은 가불관계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가불관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뒤틀린 신분제적인 어떤 그런 인간관계가 공적인 업무의 영역에서 기능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기능적인 관계에서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방식이죠. 선생님은 분명히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 대한 돌봄을 아이의 정신건강까지 선생님한테 맡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선생님한테 요구하고 갑질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사 부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을 쓰고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약간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왜 나오냐. 이거는 산업화 세대의 문화에서도 약간 기인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민으로서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이고 그런데 농민에서 도시민으로의 삶을 경험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농민의식이 강하고 산업화 시기의 한국 정치의 특성으로 인해서 권위주의적인 정치 문화에 익숙한 보수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 보수적 경향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 문화라던가 이런 우리 전통적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지키려고 하시는 그런 입장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경험 같은 경우도 국가가 시민을 보호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기보다는 시민을 통제하는 경험 속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친척들하고 이렇게 연대를 꾸려가면서 아는 사람들끼리 뭔가 이렇게 연고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 기회를 창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현현 재현들의 사적 연구에 기초해서 그런 연대의식이 강하고 그만큼 공사 부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불분명하다. 이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근대 시민 주체와의 제한, 그러니까 뭐 시민으로서 주체적으로 발언을 하고 정치적인 뭘 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근검 전략 정신으로 절대 빈곤 속에서 산업화를 추진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관철시키지는 못한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약간 한맺힌 세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 노인 세대인데 이 노인 세대에 대해서 이제 대체로 노인 빈곤 얘기를 많이 하지만 노인 빈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극화입니다. 뭐냐면 굉장히 소수의 부유한 노인들과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에 한동안 애들 교육시킬 때 뭐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버지의 뭐 친묵과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머니의 정보력. 그것처럼 할아버지의 재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일종의 노인 지배가 지속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부유성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그냥 압도적 다수의 노인 빈곤이라는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 불평등 의식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이렇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 세대의 사회 불평등 의식은 아까 제가 계급론 정의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민주화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주변 부모 친척들의 희생으로 개천에 용인한 그런 경우예요.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중산층이 된 거예요. 사회에서 중산층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 자신의 노력보다는 주변의 노력에 의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성취했다는 거를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책무의식이 강하고 뭔가 사회적 연대라던가 어떤 약자에 대한 뭐 도움이라던가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약간 의로운 세대 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성취의 배경인 전통적인 미국 공동체의 도덕에도 상당히 동조하고
그렇지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동시에 굉장히 반개인주의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불평등 인식이라는 건 정의를 주장하고 그런데 비해서 동시에 조직 문화는 여전히 굉장히 연공서열이라던가 위계적이라는 거죠. 위계적이고 그 다음에 같은 남성들 내부에서의 평등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서구랑 다른 방식의 공사분류관념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이들은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기성세대가 586 세대이기 때문에 586 세대에 대한 반정서가 이제 많이 형성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민주화 세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부분에 공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서구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사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데서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유교적인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같이 하고 조직부에서는 섞여 있고 이런 식의 특유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2030 남성 같은 경우는 조직 생활이라든가 생존 기회의 불평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가부장 문제가 바로 불평등의 핵심 열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곧 그런데 남자가 곧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이유는 꼭 페미니즘이 절대적이라기보다는 페미니즘이 관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시에 남자들하고 똑같은 성취를 이루려면 페미니즘부터 이루어야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개인주의적이고 또 상당히 물질주의적인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볼 때 이들이 안고 있는 현실은 중산층이 붕괴되는 상황이고 불평등이 세습되는 상황이고 청년 실업이 확대되는 상황으로서 다시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586 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산층화가 이루어져서 사회 중산층이 두꺼워지는 그런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청년들은 다시 양극화로 돌아가는 그런 식의 생활 기회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수저론이라든가 또 공정성에 대한 그런 담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남자 이렇게 그러니까 취업하는 데서도 불리함이 있고 모든 면에서 불리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대중화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다음에 이제 서구하고 차이를 보면 서구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보다는 한 세대 젊죠. 서구에서 우리보다 한 세대 정도 빨리 간다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탈물질주의라고 해서 어떤 아까 얘기한 ESG 말씀도 하셨지만 환경주의라는 생태주의라는 게 비물질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 이런 가치적인 문제로 이제 굉장히 세계관이 변하는 그런 게 나타나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아직도 미약합니다. 미약한데 이게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집단이 이제 젊은 여성 집단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젠더와 세대가 함께 가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너무나 빨리 그야말로 압축적으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회 변화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지만 서로 간에 왜 그렇게 다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쟤네들은 너무 싹수가 없어. 쟤네들은 정말 이상해. 이런 식으로 서로 기성세계는 다 꼰대야.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막 감정에 부딪히기보다는 오히려 감정에 부딪힌다기보다는 부딪힌다면 그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좀 냉철하게 보려고 해야 될 것이고 얘는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인데 우리 자식인데 아까 교사들 하는 부모들처럼 너무 그 공감이 그렇게 너무 자식한테만 공감이 되어 있다면 그 공감을 전반적으로 늘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같이 가기 어렵다. 지금 봤던 것처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주의화에 대해서 젊은 세대 개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방을 많이 하는데 사실 개인주의라는 거는 산업화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결과예요. 왜냐하면 산업화라는 거는 이동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민들은 이 도시로 가고 도시 내에서도 계속 직장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런 움직임뿐만 아니라 지위도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승진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계속 농촌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공통 분모가 점점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산업사회.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굉장히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하고만 동질성을 느끼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라는 거를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이건 사회변동의 문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유교의 원리가 쇠퇴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사회 구조 변동의 결과라고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는 그 유교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 출세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자유주의적인 능력주의로 사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유교라는 거는 서구의 어떤 신분제하고 다르게 우리의 유교 규범이라는 건 굉장히 경쟁적인 규범이에요. 딴 사람들하고 우리 집안끼리 경쟁해요. 근데 개인들끼리 경쟁이 아니라 집안끼리 경쟁인데 지금 사회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주의화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더 이상 집안끼리 경쟁이 아니라 개인끼리 경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능력주의라던가 공정성이라던가 이런 개념들이 중요하게 회출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이런 식으로 되면서 결론은 젠더 갈등이라던가 세대 갈등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회 구조 변동에 실제로 지혜롭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로 접근해야만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